법학자와 심리학자가 만났다. 안녕하세요, 리모시퍼입니다. 오늘은 이제 INFP 스트레스 알아볼 거예요. 이 사람이 열정적 중재자라고 불리거든요. 닉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나 악한 사람들에게서도 좀 밝은 부분에 좀 찾아내려는 매우 이상주의자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과학의 규칙에 올가매어질 때, 자기 가치관이 좀 훼손됐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 가치관을 이용을 했다거나 자기 가치관을 곡해해서 막 나쁘게 매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 부족할 때, 아무래도 인트로버트,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돼. 시간이. 그리고 너무 많은 요구받을 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 때, 연애할 때 이러면 힘들어요.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러면 약간 멘붕이 오지. 잡담을 싫어한대. 그리고 이 사람은 잡담? 목표 지향적인가? 특이하네. 시간 낭비라고 느끼나 봐. 다른 유형들에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유형은 오히려 잡담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풀리는 유형이 많았지, 우리처럼. 아니면 타인의 진솔함을 느낄 수 없을 때, 약간 자기를 속인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나를 향한 마음이 진짜라고 느꼈는데 아닐 때, 그럴 때 좀 배신감 느끼고 많이 힘들어한대요. 아니면 창의력을 억압받을 때, 나 이런 경우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 막 아이디어가 샘솟아. 근데 회사에서 싫어해. 비난받을 때, 아니면 사람 관계나 자기가 맡은 업무나 이런 거를 잃을 만한 상황일 때. 뺏기는 거구나. 그렇지. 뺏기거나 자기가 뭔가 실수해서 잃게 되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다른 유형에 비해 좀 많다. 자,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좀 적절한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을 그냥 쭉 밀고 나가야 되는지, 요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이거든. 근데 멘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과하게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과하게 치우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맞추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원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었는지,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잃어버려. 근데 이쪽에 치우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해.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야. 나 자신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외골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점점 많아지겠죠. 둘 다 좀 문제야. 항상 우린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아니면은 이 친구들의 강점이 원래 외향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야. 내향적인 사람인데도 외향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중재할 수 있을까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능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문제 해결에만 너무 집착을 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해결이 안 돼. 왜냐면 원초적인 원인이나 사람들의 갈등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이 문제가 결국엔 해결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 다 못 보는 거야. 그냥 원래 잘 갖고 있던 능력도 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잃어버린 상태니까 그렇지. 강점도 이제 없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약점이 좀 많이 불거지게 되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그런 공격적인 태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인데 막 그런 나는 얘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를 좀 이해해줘야겠다. 그렇지. 주변에서 좀 짐을 덜어줘야겠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게 난 그냥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할 거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 실패할 거다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해줘야 되나? 주변에서. 자, 해소하는 방법. 일단은 혼자 있는 시간 좀 가져야 돼. 자기 감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좀 컴다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 그랬잖아.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맞춰야 되나? 나 자신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이걸 정의를 먼저 해야 되거든. 이게 슬픔인 건지, 갈등으로 비롯된 스트레스인 건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에서 약간 떠나는 것도 좀 도움이 돼. 아까 그랬잖아. 뭐 중압감이나 압박감에서 약간 좀 해소를 해줘야겠네. 요게 이 말이야. 일단 약간은 거리를 두고 시간을 갖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준 유형은 많았거든. 근데 직장 내에서는 이게 되게 어려워. 그치. 결국 해결을 못하면 번아웃이 오는 거야.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운동은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원할 때만. 또 다른 방법은 요거는 약간 꿀팁이야. 회사에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맞아. 그리고 막 힘들어.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일에 몰두를 해봐.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대. 아, 그럼 일을 일로 푸는 거구나. 대신 스트레스 받는 일에서는 약간 떠나서 자기의 흥미를 찾을 수 있는 업무에 약간 들어가면 프로젝트를 맡겨주시면 다행히.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경험했던 회사에서는 적어도 내가 일을 더 하겠다고 했을 때는 말리진 않았어? 말리지 않았어. 난 말리는 회사를 다녀봤거든. 아 진짜? 너무 많이 버린 거 아니야? 아, 찔린다. 대부분 나는 됐던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일을 일로 푸는데 이런 방법으로 풀면 회사에서도 약간 이제 도움이 되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학생이라면은 잘하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렇지. 좀 돌렸다가 다시 오면 되겠다. 그러니까 요게 CA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걸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인 거야. 그러니까 바빠서 스트레스 받아 그렇다 그래서 마냥 풀어준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에 집중을 하면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또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이제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거는 여기까지 해야겠지.